사람들은 후기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떠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가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는 매출이 잘 안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실수를 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따라한 롤모델은 되게 잘 됐어요. 잘 팔았었고 매출도 잘 나왔었고 굉장히 사람들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롤모델이 사실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란 걸 몰랐어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라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진짜 빠르게 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상을 비슷하게 따라해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사실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 단면만 본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 그러면 저거랑 똑같은 사업으로 벤치마킹해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 플러스 불법의 요소가 좀 가미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약에 그대로 했었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불법이라는 건 사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찌되었건 그 모델이 좀 우리한테는 잘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었었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뭐 잦은 실수?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일단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라는 판단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물건을 살 때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로 사고 싶은 모자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기다린 모자도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예약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그냥 기다리는 편이고 대부분 입고 있으면은 물건이 오는?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시키고 내일 왜 안 오는지를 물어보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 하루하루 전화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눈높이가 모두 다 나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난 이 정도면 불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잖아.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로 오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밥이 조금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로고에 색이 조금만 달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나는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딘 편이라서 몰랐던데 내가 판매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게 가장 많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격 경쟁, 물론 가격이 제일 저렴해야지 잘 팔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꼭 가격만이 모든 거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가격이 좀 비싼데 사요?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 팔고 있는 걸 보이는데도 그걸 사신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셀러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건이 팔리는 게 예쁜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팔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대부분은 물건이 예쁜 것만 찾아요. 실용도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예쁜 것만 찾아요. 물론 예쁜 게 잘 팔릴 수 있겠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게 잘 팔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도 이쁘면 다른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인다는 거죠. 예쁜 물건은 그만큼 경쟁률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품 소싱을 하실 때 너무 나의 주관적인 눈으로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걸 또 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가격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안 나오면 장사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원가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하셨던 골목식당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원가 내보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가게 주인들은 원가를 못 냅니다. 그냥 대략적인 원가로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파스타를 하나 만드는데 뭐 파스타 면이 얼마고 뭐 소스에는 한 1,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근데 그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거 정확하게 원가를 결정을 할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판매가가 나오지 않냐. 그럴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죠. 공동으로 크게 사와가지고 물건을 팔 때 소분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원가 내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소스가 있겠고 뭐 면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쌀, 사실 20kg 쌀 사와가지고 그걸 각각의 1인분에 얼마씩의 원가를 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가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대략적으로 퉁치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돈 가져가는 거, 쿠팡 수수료, 배송비, 플러스 배송비가 나올 수 있죠. 거기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창고 비용이 붙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창고비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는 당연히 가격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는 돈이 남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정산하면 뒤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마도 초보자가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결국엔 경험 아닐까요? 내가 실제로 겪어보고 그게 이제 내 몸에 체득이 돼야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상품 하나하나에 공들이지 마시고 상품의 수를 늘려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반에는. 나중에 셀러분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 노하우가 내 몸에 체득되어 있고 어떻게 잘 파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면 수동으로 올려도 되고 자동으로 올려도 되고 반자동으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초반에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것보다 최대한 빠르고 많이 올리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셀러가 막 되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봤었던 예를 들면 옷 사이트, 신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업을 종사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뭔가 내 상품 페이지가 굉장히 허접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한국말로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영어로 써져 있고 일본어로 써져 있고 이러면 당연히 내 눈에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요. 계속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보셨던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안 가도 물건을 팔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 굉장히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물건이 올렸을 때 물건이 팔렸다라는 경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셀러 A님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기간이 있나요? 그 정도 경험을 쌓는데? 가장 쉽게 얘기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죠. 좀 더 길게는 1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까지 후기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떠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하실 때 디자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당연히 잘 팔릴 것 같은 거는 모두가 하고 싶으실 텐데 디자인이 별로여도 기능이 좀 더 좋은 거나 이런 게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어떠한 제품이든지 상위 1%?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은요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아이템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구 이런 거에서 1위 제품 하는 게 되게 예쁜 전등일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은 범용 제품이 제일 잘 팔리고요. 뭐 옷걸이? 마찬가지예요. 옷걸이 되게 예쁜 옷걸이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일 잘 팔리는 옷걸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쁜 것과 잘 팔리는 거는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보자분들한테 이것만큼 꼭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오늘도 사실 아까 전에 전화 통화를 하나 받았었는데 정말 완전히 구매대행 생 초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정말 구매대행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하면서 뭔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이제 시간을 빼앗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모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를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면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초보자들이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요.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나보다 먼저 나가셨던 분들, 나보다 먼저 진행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흡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오셨던 동안의 관성은 잘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하고 있었던 행동,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셀러가 되었다고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구매자였던 삶과 셀러로서의 삶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잘 하신다면 충분히 다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셀러로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초보셀러일 때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쵸? 누구나 다 초보 시절이 있고 누구나 다 모르던 시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배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항상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돼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